뉴스타파가 먼저 지금 이준석 룸살롱 접대하고 성접대 뭐 이런 내용들을 담은 그러니까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쪽이 작성한 어떤 문건을 입수해서 뉴스타파가 폭로를 했고 이걸 이제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그 이상의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죠. 예, 그렇습니다. 저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김성진 씨 업체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한 또 다른 그 김씨성을 쓰는 투자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작성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준석 씨 그 건이 이제 그 연관이 있는 게 12년 전 그 광복절 날에 그 유성온천 근처에 유성온천 쪽에 보면 리베라 호텔에 그 룸살롱이 있어요. 거기서 130만 원 상당의 그 숙소 및 접대 그 했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8월 일주일 뒤에 8월 22일에 이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이준석 대표용으로 화장품 세트 450개를 그 선물로 줬다. 900만 원 상당입니다. 다 합치면 그게. 그 내용이 이제 저 도표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좀 더 그 화면 다시 띄워주시죠. 네, 좀 핵심만 이준석과 관련한 핵심만 좀 다시 보면 8월 15일 날 2013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숙소 접대했다라는 거고 의전 접대 바로 이게 바로 성접대 요청. 네,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땡땡 고문이랑 같이 그 있었던 400만 원 들었네요. 네. 그리고 화장품 세트 이제 선물들 나눠준 거 900만 원 이런 게 있었는데 충분히 좀 압수수색도 하고 이준석 씨 등등등에 대해서 검찰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안 했다라는 게 뉴스타파 쪽의 합리적인 추정이네요. 네,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네, 충분히. 근데 이제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그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사건과 섞어서 그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스킬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안 그래도 좀 우리 좀 하주석 기자 우리 조아준 기자가 설명을 좀 잘하셨는데. 이준석 후보는 이거 다 옛날에 검찰 수사 다 끝났고 무혐의로 끝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혐의가 아니라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시효가 만료돼서 공소권이 없어서 이제 못한 겁니다. 그냥. 빨리 수사를 안 해서 시효가 만료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성매매는 저희 기사에 나왔다시피 공소시효가 5년, 알선 소재가 7년인데 아까 보셨듯이 1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2013년이니까 22년 기준으로 9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이미 시효가 다 그러니까 끝나버렸어요. 정말 강제 수사 같은 것들을 한 게 아니라 수사를 좀 해보다가 이게 이렇게 강제 수사를 하기에는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냥 불기소 처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그냥 종결한 거네요. 사건 여부를 판단했다기보다는 그렇죠. 공소시효 만료로 그냥 끝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때 이제 배지를 달고 있었으면은 여기 이제 뇌물죄를 의유를 하면 공소시효가 이제 10년으로 이제 늘어나서 뭐 공소권 없음 결정이 아니고 이제 기소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현역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랬군요. 자, 그런데 검찰이 최근에 발표한 게 있었잖아요. 이게 무혐의 처분 받은 거는 그게 가로세로 그 연구소가 맨 처음에 이 성상납건을 퍼뜨렸었거든요. 그 이준석이. 근데 이 이준석 그다음에 김성진. 이준석 의원이 이제 이 사람을 고소했는데 그 가세현 쪽에서 무고로 이제 맞고소를 냈어요. 이준석 의원을. 근데 이제 검찰이 이제 무고 이거는 무혐의다. 혐의 없다. 이렇게 가세현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건에 대해서 이게 죄송합니다. 가세현을 고소했고 가세현이 그 무고죄를 맞고소한 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겁니다. 이준석에게 무고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건데 그런데 아니다. 이준석의 어떤 무고 행위 입증할 증거가 너무 많다. 이준석 성상납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 주장들을 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쪽과 당시에 뭐 김소연 변호사나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윤석열 정부 정권. 치하의 네. 검찰은 예. 다수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해 봤지만 혐의를 인정할, 그러니까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네. 판단했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고 혐의에 대한 판단인 거지 역시 이준석 성접대 사건에 대한 어떤 자세한 예.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네요. 네, 이거를 섞어가지고 교묘하게 마치 자기가 접대건이 무혐의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허위 사실 공표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이준석 씨 예. 네, 유권자의 판단 기준대로 판단하라는 네. 조희대 씨의 새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낙선하시더라도 네, 피선거권 몇 년 네. 날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네. 이재명 후보하고 권영국 후보가 워낙 이제 점잖게 네거티브를 이제 최대한 자제하다 보니까 사실 이준석 후보 이런 성상납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질문 들어갔으면은 굉장히 아마 그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예. 거짓말하면 또 바로 또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 상대방이 존중해 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모르고 혼자 깝치다가 이번 건이 젓가락 건이 네. 오늘 인터넷에 그런 글도 돌더군요. 어떤 아저씨가 식사할 때 이모 여기 이준석 2개 주세요라고 젓가락 대신 정말 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네, 예. 그런 이미지를 본인 스스로 쌓았다는 것을 상대 후보를 존중하지 않다가 생긴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논평합니다. 우리가 늘 식사할 때마다 쓰는 그 식사 도구를 그렇게 불결한 소재로 만들어버리는 젓가락 그거 쓸 수 좀 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포크 써야겠어요. 예. 아니, 오죽하면 그 오늘 명태균 씨랑 통화했는데 아 이게 젓가락 그 어떻게 이준석 어떡하냐 이제 이랬더니 그것도 나도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투표에 붙이지 않았냐 내 페이스북 가서 댓글 남겨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지금 그래요. 명태균 씨도 달리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다. 책사도 대책이 없는 거군요. 예. 책사라고는 뭐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뭐 그런 그래요. 네. 자, 이제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저희 워치독 팀에 이준석 씨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네. 제보가 몇 개월 전에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탐사보도 기자들에게 제보를 하는데 네. 관심들이 없다. 네. 워치독 팀에서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제보가 왔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서야 얘기를 좀 드립니다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그 적은 인력으로 이 계엄 내란 사건, 네. 이 스카이데일리, 뭐 법원 난동, 네, 뭐 맞습니다. 온갖 것들 저희가 다 막 커버하느라고 사실은 제보자를 만났고 제법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취재를 더 이어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저희가 들고만 있었던 제보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네.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오늘 이제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이제 검찰은 상당한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덮었다라는 게 뉴스타파의 보도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제보 받았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게 있어서 네. 오늘 저희가 이 제보자를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네. 여러분 앞에 최초로 털어놓습니다. 네. 뉴스타파 핵심만 말씀드리면 뉴스타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이 상당한 수준의 물증, 예. 그 물증이란 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네. 휴대폰을 아예 통째로 들고 있다. 예. 이런 저희가 제보를 받았어요. 자, 그 내용 중심으로 네. 브리핑을 이어갈 텐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우리 김성진 기자. 네. 제가 나서. 예, 실제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의힘에 출입을 하던 때여가지고 동료 기자 한 7명 정도로부터 밤새 전화를 받고 시달렸던 그래서 항상 같은 김성진이지만 앞에 네. 호를 붙여달라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저는 민들레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네. 야 너가 했냐? 예. 네가 대접해. 예, 왜 나는 안 사주냐? 이준석이랑 친하냐? 대전에 있냐? 뭐 예, 밤새 놀림 당해서 사실 정말 고소하고 싶었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참 기자 김성진 기자가 네. 만나본 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와 이준석의 예. 성비위 사건. 자 어떤 내용의 인터뷰였는지 화면 보시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조아준 기자를 저랑 이제 만났던 취재원 씨고요. 예.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와 이준석 사이에 있었던 일을
직간접적으로 네. 뭐 깊이 알고 있는 제보자라는 것만 밝히겠습니다. 예. 이분이 저희를 만나서 했던 말 중에 가장 이제 핵심인데요. 지금 현재 언론사 뉴스에 나와 있는 거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수사대에서 그 핸드폰을 김성진 씨 아이폰 6가 있는데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건 복제품이다. 예. 그래서- 그렇겠죠. 예. 네, 왜냐하면 사본을 제출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포렌식해서. 이분의 주장은 경찰 이제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에 있는 거는 복제품이고 검찰에서 원본을 갖고 있다. 네, 먼저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증거가 있으시냐? 그럴게요. 네. 바로 물어볼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네,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 사건의 좀 아주 중요한 좀 인물 중에 하나인데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이제 투자금 모집했을 당시에 네. 같이 이제 투자금을 모집했던 서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 100여 명을 모았네 어쩌네 하고 뭐 정가 사기 뭐 해가지고 뭐 10번 넘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 뭐 이제 한때는 이제 김성진 대표랑 좀 잘 지내다가 뭐 투자금 네. 모집 문제 때문에 김성진 대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이분은 투자금 편취로 사기죄로 소송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 와중에 이제 핸드폰을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 씨가 이제 검찰에서 네. 자기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술서에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진술서를 직접 다 확인을 했었는데 본인 서 땡땡 씨가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보였으면 해서요. 예. 이게 당시 진술서 내용이 일부인데요. 본인 서 땡땡이 검찰에 이미 제출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의 010-5땡땡 0땡땡 아이폰의 취득 행위는 본인인 서땡땡이 2016년 2월 4일 땡 사건의 대전지방검찰청 고소 이후 2017년 4월쯤 김성진의 친동생인 김땡땡 씨로부터 투자금 행방을 찾기 위해서 직접 수령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잘 안 봤었나 봐요. 그래서 수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는데 최근 일부 내용을 보니까 네.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에 온갖 김성진의 탈법, 불법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검찰에 휴대폰을 제출했고 네. 그 제출하면서 진술서를 쓴 거를 예. 우리 기자님들께 보여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당시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러면 대전지방검찰청이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 예. 검찰은 숨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네.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기사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거 안 나오고 네, 검찰이 네. 이준석의 이렇게 성접대를 한 그 사업자의 휴대폰을 확보했다. 단독 기사로 나오고도 남는데 검찰이 슬쩍 흘려가지고 네. 얼른 보도하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기자들에게 전혀 유출을 검찰이 네. 어떤 이유에선지 꽁꽁 숨겨두고 안 했다라는 의혹이네요. 네. 네. 그리고 그 내용 관련돼서 핸드폰에 그러면 그 제출한 내용에 뭐가 있었느냐 또 네. 진술서 일부 좀 담겨 있었는데요. 다음 그랬군요. 화면을 보실까요? 조금 보면은 김성진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수차례 향응을 제공하고 정치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 예, 얘기하는 제가 겁니다. 아닙니다. 네. 예, 정치인 정관계 관계자들에게 각종 청탁 노비 등한 것을 보게 되었고 지인 관련돼서 어떤 좀 마약 사건이 있었나 봐요. 어허. 청부 폭력, 그다음에 본인의 수차례 성매매 등을 알게 됐다. 그래서 핸드폰과 함께 외장하드의 경우에는 김성진의 비서실장인 이땡땡 이땡땡에게 씨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줬다. 근데 이제 예. 아래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해놨지만 서 씨가 이제 어떤 투자금을 좀 자기의 투자금을 찾는 과정에서 외장하드랑 핸드폰을 입수를 한 것으로 저희는 이제 보이고 이제 이걸 왜 냈느냐 했더니 이제 본인의 처벌을 좀 감경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검찰과 어떤 좀 플리바게니언일까요? 예. 이런 걸 했던 것이라고 이제 제보자는 저희에게 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캐비닛이 이때부터 생긴 거네요. 네. 예. 그런데 수사를 왜? 수사를 안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뉴스타파가 저 어떤 그 뭔가의 문건을 입수한 것이 어쩌면 이 외장하드 또는 뭔가의 휴대폰에 뭐가 저장돼 있거나 네. 어떤 그런 문건을 네. 뭔가 이렇게 제보를 받아서 폭로를 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거 배제할 수 없는. 여기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문건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네. 그 당시 이제 제보자와의 어떤 이제 뭐 신뢰관계 속에서 네. 좀 더 신뢰관계를 더
쌓아야만 이제 네. 제보자가 예, 요구하신 어떤 계단이 있었는데 네. 예, 저희가 좀 그거를 밟아가기에는 네. 사실 이제 뭐 제가 뭐 결정했습니다만 팀장으로서 다른 취재에 더 집중하자. 사실 네.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님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우리 기자들은 정말 취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맡은 취재가 워낙 많다 네, 보니까 그랬었죠. 우선순위에서 사실은 저희가 좀 밀어놓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좀 사회가 좀 정리가 되면 이제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제보자님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좀 용기를 내주시어서 저희에게 자료를 좀 건네주시면 저희가 내란 세력 척결과 함께 이 성접대 향응 뿌리 뽑아야죠. 네. 사실 제가 어제 그 제보자분하고 좀 통화했나요? 오랜만에 연락을 네. 했는데 사실 그분이 좀 섭섭해했었어요. 저희가 사실 그분을 만난 게 이제 3일절 때였는데 올해 3일절 때였는데 벌써 2달이 넘게 지나고 이제 거의 석 달 다 돼가잖아요 지금. 근데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기까지가 2달 넘게 걸리다 보니까 그래요. 이분이 좀 많이 서운했어요. 그러실 수 있죠, 제보자로서. 그게 좀 제가 그래서 우리가 무시한 게 아니고 워낙 우리가 인력은 없는데 보도해야 될 건이 너무 많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그랬다. 네. 제보자님, 제 팀장으로서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저를 원망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 제보자께서 좀 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또 제보하실 때 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예, 이분은 이제 사실 그 아까 저희가 말했던 그 서모 씨가 제출한 아이폰이나 외장하드에 좀 꽤나 네. 접근이 가능한 분이어서 이런 자료들을 좀 많이 오랫동안 봐오셨고 실제로 뭐 아마 뉴스타파 소속 기자분들 접촉한 걸로 저희한테는 확인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이 친구 이제 김성진 씨가 이준석에게 성상납했다는 건 사실이라 자기가 판단하기 그렇게 주장을 네.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장난쳤다는 건 명확하다. 왜냐하면 그때 사건 기록이나 재판 기록이 다 나와 있고 관계자들의 어떤 재판 그 증언도 다 똑같다. 근데 이제 이분도 경찰이 핸드폰도 가지고 있고 검찰도 다 가지고 있는데 오케이 뭐 공소시효 끝나서 뭐 죄를 물을 수 없는 거 다 알겠는데 당시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볼 때는 이준석은 이제 정치생명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경이 2년간 질질 끌더니 결국에 수사도 안 하고 이렇게 무마가 돼버렸다. 그리고 이제 이분 이야기 중에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이분은 검찰 당시 이제 검경 수사권이 좀 분리되는 시점이랑 요게 이제 같이 좀 맞물려 떨어지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1차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증거를 임의적으로 수집을 하고 입을 다물었다. 이거 법률 위반 소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검찰 개혁했나 해야 된다라고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사건 관계인은 물론 아니지만 직접은 그러나 아니죠. 이 사건 관계인이 검찰에 무엇을 제출했고 네. 검찰에 어떤 진술서를 쓰고 왔는지를 자료를 갖고 있고 본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검찰이 이준석 충분히 수사할 수 있었는데 장난을 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파의 지금 폭로가 상당한 근거와 증언들을 가지고 폭로를 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이 되고요. 맞습니다. 자, 저희에게도 제보를 주신다면 저희도 물론 역시 취재에 좀 나서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휴대폰이 근데 검찰에 이미 제출한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 시기는 저희가 좀 예. 2017년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그 벌어졌다라고. 뒤로 저희도 요거는 언젠지는 저희가 나중에 좀 더 확인을 해서 왜냐하면 당시에 저희는 요 서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사실 입으로 읽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내용을 저희가 보고만 해놓은 거지 사실 그 서류의 날짜나 언제 이런 거 더 있거든요. 사실 꽤 많은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 못했다. 2017년 4월부터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제출한 거니까 2017년 4월 이후겠죠. 맞습니다. 제출한 시기는. 그거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제보자를 좀 설득을 해서 아마 이제 지금 대선 국면이 지나더라도 이준석의 지금 이 성접대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좀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진 이 휴대폰에서 그 봉지우 기자가 그 뉴스공장에서 나와서 얘기한 것도 중요한 얘기가 요 김성진 그 휴대폰의 그 첼리스트 그다음에 그 청담동 술자리 등장하는 이미키 씨, 거기도 다 이 전화번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좀 싸하죠. 싸하네요. 예, 네. 김건희 씨가 약간 우리 김성진이 관리하고 있는 이제 네. 이준석 이제 성상납과 관련해가지고 뭐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거기에 정치인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게 겹치는 거겠죠. 네. 네. 그 어떤 자료를 뉴스타파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거랑 비슷하다면 그 자료에 상당한 내용의 로비 내용들이 있다고 정도는 저희도 설명을 들었거든요. 정말 기자들이 보면 깜짝 놀랄 내용들이 꽤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자, 저희도 물론 취재를 뭐 이제 제보가 더 들어오면 하겠지만 이미 사실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씨를 변호해온 변호사들이 지금까지 어떤 주장들을 좀 해왔고 녹취록도 좀 폭로를 한 게 있어요. 네. 언론의 관심을 전혀 못 받았지만 맞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 녹취록 등을 좀 입수해서 오늘 여러분께 최초로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이 이준석 성접대 폭로가 얼마나 구체적인 팩트들을 가지고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화면 띄워주시죠. 강신업 변호사가 과거부터 네. 이런 주장을 했었네요. 네, 이준석 성접대 증거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이 김성진 씨의 변호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얘기한 게 대전지검의 관련 수사 기록, 네. 판결 기록 등은 이준석에게 성접대한 날짜와 비용 등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고 모두 경찰과 검찰에 현출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냥 시간만 지내면서 뭉개고 있다가 오랜 시간의 경과로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지금 면죄부를 이준석에게 줬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항고를 하는 뭐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 9월, 작년 9월이고요. 예. 그렇죠. 작년 9월에 이제 이런 주장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올해 3월 달에 만났던 제보자의 주장과 좀 아기가 상당히 들어맞는 일치합니다. 그런 네. 주장이에요. 예.